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시장에 취임하면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는데 임기 내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폐부터 시가 3억 원에 이르는 최초의 금화 이르기까지 국내외 희귀 화폐들이 대구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고온장애가 거의 모든 농작물 생장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고추도 생육이 부진해 다음 달 첫 수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영덕에서는 대게잡이가 금지되면서 값이 싼 물가자미 어획이 한창인데요. 오늘부터는 영덕 축산항에서 물가자미 축제도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늘까지 소나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정비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월드컵이 시작된 브라질 상파울로는 맑고 화창하지만 우리 지역은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연일 오락가락하던 날씨는 내일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또 낮 기온도 크게 오르면서 주말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시장에 취임하면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시민이 중심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대구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취임 첫 해는 물론 4년 임기 내내 대구 경제를 살리는 일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창업하기 편한 도시,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드는데 취임 첫 해부터 마지막 해까지 저는 집중할 생각입니다. 경제 살리기 핵심 공약인 대기업, 글로벌 기업 세계 유치,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 이른바 335 공약은 국가 산단, 테크노폴리스 등 확보된 용지와 행정, 금융, 세제 지원,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공급 지원 체계 강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35 부분들은 베이스 캠프를 높이 세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쉼 없이 갈 겁니다. 그렇게 가서 목표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만큼 우리 대구는 높이 올라서는 겁니다. 대구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남북권 신공항이지만 구체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서 문제는 재정 부담이 너무 커 대구 경제 살리기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건립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결정까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공직평가에 있어서도 공직사회 내부 평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대구와 경산 지역에 아파트 8개 단지 7천 가구가 분양됩니다. 오늘부터 대구 달성군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화성산업과 호번건설, 일동건설이 아파트 2,400가구를 분양하고 달성 옥포면의 대성건설이 아파트 1,067가구를 분양합니다. 대구 도심에서는 라온건설이 수성구 범어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387가구를 분양하고 경산시 옥곡동에 태왕이 아파트 225가구를 분양합니다. 오는 20일쯤에는 동화주택이 달성군 서재지구에 아파트 1,553가구를 분양하고 제일건설이 이달 말쯤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아파트 1,000여 가구를 분양합니다. 이수건설도 이달 말쯤 범어 내거리 인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440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하는 문산 매곡정수장 원수의 조류 물질을 분석한 결과 6월 현재 클로로필 A와 남조류가 발생했지만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산 매곡취수장 상수원수의 조류 농도는 각각 세제곱미터당 12.6, 14.3mg, 남조류는 1ml당 4,550개, 17,780개로
낙동강 조류경보제 출현 알림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냄새 물질인 지오스민과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9월 낙동강 강정고령부에 조류경보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폐부터 시가 3억 원에 이르는 최초의 금화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다양한 화폐들이 대구에서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폐에 담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알 수 있는 화폐 전시회를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종 25년인 1888년 독일에서 수입한 기계로 찍어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압인 방식 주화 1원 은화입니다. 1908년 일본 오사카 조폐국에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금화인 5원 금화는 현재 시가 3억 원에 육박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로 알려진 호조 태왕권의 원판도 전시됐습니다. 실제는 대한제국 당시 고종의 화폐개혁 정책에 따라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해 주기 위한 일종의 증서였는데 개혁 실패로 유통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각됐습니다. 새로 발행되는 지폐의 도안과 색상을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는 의미의 시쇄권도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시세권은 전 세계적으로 7장이 있는데 그중에 7장은 모두 저희 한국은행이 소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 2가지가 여기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희귀화폐 특별 전시회에서 각 시대별 화폐의 변천사와 역사적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300점의 화폐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석굴암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계가 반대해 발행되지 못한 만원권, 기술 부족으로 영국에서 만들면서 율곡 이 선생의 얼굴이 외국인을 닮아버린 5,000원권, 시간이 흐를수록 젊어지는 세종대왕의 모습까지 화폐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도 즐길 거리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폐의 모습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경제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세계의 다양한 화폐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한 화폐의 재료와 모양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주말을 제외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입법 예고하자 대경 보건복지단체연대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단체연대회는 이는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대구시도 효과가 미미한 의료관광 사업에 주력하는 등 의료를 산업화라는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건설노조 대경지부가 15개 지역 전문 건설사와 2014년 임금협약을 체결해 3년 만에 무분규 타결했습니다. 노측의 기본급 15,000원 인상과 사측의 7,000원 인상이 팽팽히 맞서 5차례에 걸친 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파업 우려가 나왔지만 어제 14,000원으로 극적 타결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파업이 반복되었지만 이 파업이 노사 모두에게 손실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3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협약이 맺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고온장애가 거의 모든 농작물 생장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늘, 양파에 이어서 고추도 생육이 부진하면서 다음 달 첫 수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시 와령면의 한 고추밭입니다. 터널식 비닐 속인데도 고추의 키가 40cm 안팎에 불과해 예년보다 15cm 정도 덜 자랐습니다. 고추 열매도 달리지 않았거나 크기가 작습니다. 고추 키도 벌써 이 정도 높이가 더 자랐고 벌써 커서 옆에 지지를 세워서 불을 쳐야 될 이런 식인데 풋고추 찍어볼 정도 한 10cm 정도 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1, 2c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품성이 무지 떨어져서 이처럼 고추의 성장이 더딘 것은 초기 생장기였던 지난달에 계속됐던 고온 현상 때문입니다. 또 아침 저녁에는 추울 정도로 선선한 기온도 작물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쳤고 가뭄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바로 옆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고추는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우스 안에서 온도 조절과 충분한 물을 공급받은 고추는 키도 정상이고 잎이 무성한 데다 열매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노지에 재배된 일반 고추는 모두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안동뿐만 아니라 의성, 영양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의 성장이 더디면서 다음 달 하순부터 시작되는 고추 천물 수확 때 수확량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수확량도 문제고 또 상품성이 떨어지지 싶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커야 고추가도 길어지고 상품성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상품성이 잘 안 나오지 싶어요. 마늘, 양파에 이어 고추마저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가격 또한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가 누군가가 이를 악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된 만큼 휴대전화 요금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면서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통신사는 이들 정보를 통해 전화 개설 계약을 한 만큼 A씨는 통신회사에게 통신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모르는 사람에게 통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을 건넨 적이 있는데 지난해 10월 말 통신사에서 2대의 휴대전화가 개설됐다면서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 등 570여만 원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 박주영 선수의 모교인 대구 청구고가 단체 응원전을 펼칩니다. 대구 청구고 1학년 학생 700여 명은 한국과 러시아 경기가 열리는 오는 18일 오전 7시 학교 강당에서 단체 응원전을 펼칩니다. 학교 측은 세월호 참사 등 국민 정서를 고려해 단체 응원에 신중한 입장이었지만 동문인 박주영 선수가 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응원전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에서는 이달부터 대게잡이가 금지되면서 가격이 저렴한 물가자미 어획이 한창인데요. 오늘부터는 축산항에서 물가자미 축제도 열립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새벽 영덕군 축산항. 지난달까지 대게를 잡던 자망 어선들이 출어에 나섭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펄떡거리며 올라오는 생선은 물가자미. 수심 200m 안팎의 모래벌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입니다. 정식 명칭은 기름가자미지만 물처럼 흔하다는 의미에서 어민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물가자미 산지인 축산항에서 요즘 위판되는 양은 하루 평균 3톤, 20kg 한 상자에 7, 8만 원 선으로 마리당 1,000원 미만으로 저렴해 서민 생선으로 인기입니다. 우리 영덕 물가자미는 양식을 안 하기 때문에 100% 자연산입니다. 그래서 빼어도 좋고 저렴하게 푸짐하게 잡술 수 있는 어종이 물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는 크기에 따라 회와 조림부터 탕과 밥식혜까지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기에다 짝을 이뤄야만 다닐 수 있는 외눈박이 물고기로 소개되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물가자미는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많이 생산되지만은 특히 우리 축산항에서 물가자미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매년 물가자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민 생선인 물가자미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이곳 영덕군 축산항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상북도는 무더위 쉼터 3,900여 곳과 재난도우미 8,800여 명을 운영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에 시군 재난 및 복지 담당 부서 직원, 읍면동 사무소 직원 각각 1명씩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평상시 냉방기 가동 여부나 쉼터 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또 6월부터 9월까지를 폭염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추진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7년까지 구미와 군위를 잇는 곡정천에 174억 원을 투입해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태풍 산바로 인해 둑이 붕괴되는 등 수해 피해가 발생한 곡정천에 대해 교량 개체와 제방 보강 등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건강 치유와 문화 공간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올해 53억 원을 투입해 보상 및 둑공사 등을 시작하고 201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최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의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고 국제회의나 문화행사, 연구 등을 공동 개최하거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월드컵이 시작된 브라질 상파울로는 맑고 화창하지만 우리 지역은 오늘까지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끼겠고요. 또 소나기가 곳곳에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도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과 김천은 현재 15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겠고요. 북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를 보이며 덥지는 않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울진과 경주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울진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먼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는 맑겠지만 흙이 물에 젖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등산을 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화창한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당분간은 낮 기온도 크게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